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월요일입니다. 벌써 세 번째 주차의 첫 번째 주제를 진행하는 4주차의 월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굿모닝 행정학 내용 보면서 복습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고요. 우리 오늘부터 들어가는 패티는 미국 행정의 성립부터 인간관계론, 앞으로 계속 줄줄이 이번 주 내내 행정학의 주요 이론들을 들어가게 됩니다. 좀 난해하고 어려워요. 양도 많고. 근데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전 믿어 의심치 않고요. 저희 행정학 성립과 발달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행정 성립은 제가 얘기했지만 이건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해제, 매제 하고 외우라고 그랬어. 해밀턴의 그래서 연방주의. 해밀턴은 유나이티드 연방 강조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미국의 초대 재무성 장관, 대통령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 해밀턴의 연방주의 다음에요. 그 다음 제 있잖아, 제. 제퍼슨의 자유주의. 그래서 제퍼슨은 연방보다는 오히려 스테이츠, 주의 권한을 강조했고 지방자치 강조했기 때문에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표현 씁니다. 자, 그 다음 메디슨 들어가죠. 자, 메디슨의 다원주의. 그래서 메디슨은 아시겠지만 이익 집단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자담인 이렇게 외우기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고 일단 해미턴, 제퍼슨, 메디슨, 잭슨까지만 외워주시면 이건 되게 쉽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잭슨 민주주의 나와 있죠. 정당 정치와 민주주의의 실현, 역관주의를 표방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이들이 공직을 차지했었던 방법, 버지니아주 출신의 상류층들이 공직을 독점했었던 것을 이 역관주의를 통해서 민주적으로 좀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잭슨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 이것 때문에 펜들턴법이 통과가 되고요. 83년도에 펜들턴법이 통과가 되고 난 다음 다들 아시겠지만 역관주의의 폐해에서 폐해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정치와 행정을 이원화시키고 행정과 경영을 일원화시키는 그러한 공사경영 일원론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경영학에서 굉장히 유행했었던 원리들이 바로 과학적 관리론이었죠.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은 기계적 능률성이라는 걸 통해서요. 경제적 보상과 공식적 구조. 왜 이렇게 안 써지죠? 기계적 능률성. 어이구, 너무 커졌네요. 기계적 능률성이라는 걸 통해서 과학적 관리의 중요성을 주장했고요. 경제적인 보상이나 공식적 구조를 강조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인간관계론, 호손 실험 이후에 등장했었던 인간관계론은 사회적 능률성이란 개념을 통해서 똑같이 생산성을 강조하기는 하는데 사회적인 보상이나 비공식적 구조를 통한 그러한 능률성을 현재 구현하려고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밑에 있는 빈칸 채우기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행정학의 성립과 발달, 이미 제가 다 설명을 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행정 책임, 그래서 스테이츠를 강조했고 그러려면 소박하고 단순한 정부, 분권적 참여, 지방분권 이거 강조했었던 대통령은 아시겠지만 제퍼슨입니다. 그래서 제퍼슨의 자유주의를 설명하는 표현이고요. 자, 밑에 두 번째 갈게요. 다원적인 과정을 통해 이익 집단의 요구,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견제와 균형, 이게 바로 메디슨의 다원주의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제일 마지막이요. 국가이익 증진을 위해서 강력한 행정부의 역할, 행정의 유효성. 요거는 맨 첫 번째 나왔었던 유나이티드 연방을 강조했었던 바로 해밀턴의 연방주의에 대한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해밀턴의 연방주의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3-2번입니다. 자,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테일러가 과학적 관리론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어떻게 하면 능률성을 극대화하느냐. 시간, 동작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호손 실험을 통해서 인간관계론 등장했죠. 조직의 비공식 집단, 비공식 조직, 구성원들의 인간관계 이런 것들의 중요성이 부각됐다는 게 바로 호손 실험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이 파트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행정의 발달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제, 매제, 예쁘게 순서가 쭉 나와 있네요. 자, 해밀턴은 연방정부의 힘이 집중되어 있는 중앙집권주의 주장했고요. 자, 제퍼슨은 이익 집단을 중시했고 정치 발전의 원천으로 인정했다. 이건 오히려 메디슨.
메디슨 I라고 쓰기도 하고 O이라고 쓰기도 하고 어쨌든 메디슨입니다. 아시죠? 자, 그래서 2번 X, 3번 정당 정치와 민주주의의 실현. 이거는 잭슨 민주주의의 내용이 되겠네요. 잭슨 민주주의가 강조했던 건 바로 정당 정치. 자, 분권주의를 강조하면서 대중의 뿌리를 둔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조했던 지방 분권 자유주의 강조했던 것은 해제할 때 제퍼슨의 자유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의 정답은 정답 1번 딱 나오는 것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랬습니다. 관리자가 생산 증진을 잘하면 제가 늘 얘기했지만, 그래, 노동자를 기계처럼 쓰기는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들에게 경제적 대우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생산성이 잘 나오면 그걸로 노동자들에게 많이 배분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생산이 잘 증진이 되어야 노동자, 사업자 모두 이득 보다고 생각했던 게 테일러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1번 맞는 선지. 조직 내의 인간은 하지만 사회적 욕구보다는 경제적인 욕구에 의해서 동기가 유발되고요. 업무와 인력의 적정한 결합은 관리자가 결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관리자는 이런 좀 가변적인 상황에 대한 결정을 하고 노동자는 부품처럼 좀 루틴한 그런 업무들을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게 테일러를 포함한 과학적 관리론 학자들의 생각이고요. 업무 수행에 관한 유일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동작과 시간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맞는 선지가 되죠. 정답이 되는 건 그래서 틀린 선지 2번 되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 호손 실험이요. 자, 호손 실험은 인간관계론의 이론적 틀을 마련했죠.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을 계승하지 않고요. 개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물리적 작업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과학적 관리론인데 이게 아니다. 오히려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이걸 발견하게 된 게 현재 지금 인간관계론과 호손 실험의 특징이었죠. X죠. 그래서 본래의 실험 의도는 원래 이런 거 하려고 했어. 작업의 과학화, 객관화, 분업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 실험의 의도와는 다르게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됐다라는 거.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자, 3번의 정답은 1번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인간관계론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이 복습하는 과정들 여러분들이 복습 스터디에 여러 가지 자료 올려주시는 거 이런 것들과 함께 보셨을 때 가장 효과적이니까 잘 활용해 주시고요. 오늘 월요일입니다. 일주일 정말 재미있게 시작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 거예요. 파이팅! 안녕!